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되 외출은 허용하는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결정을 수용하면서 오늘 오후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결혼 1년 9개월 만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고 이혼 이후에 작품 활동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일을 하러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식약처가 마라탕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기준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 등을 사용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기준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의 50%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한 해 평균 20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회동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임이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지만 해답 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계파별로 혁신위를 둘러싼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던 끝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권파는 거듭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해 혁신위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반대로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손 대표 퇴진 방안이 담긴 혁신안을 의결하자고 맞섰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외야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왜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예?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네 주대현 번째, 위원장 만났어요. 주대현 위원장 잠깐. 박지선 대표도 만났고 손학규 대표도 만났고. 당의 당무를 갖고 있는 녹취 파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의 당무를 누가 만났는지 하나하나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삿대질하지 마시고 말씀에 자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금같이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단기적 대책,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이 출국했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김승호 수석대표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도로에서 그레이스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내국인 9명을 비롯해 외국인 7명 등 16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외국인 3명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자들은 오늘 새벽 충남 홍성을 출발해 삼척으로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승합차가 경북에서 삼척으로 가던 오른쪽 내리막 급경사 구간에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이상 등 차량 결함 여부와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양 전 대표와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여성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양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말레이시아인 조로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조로우 일행을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전환된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골프 선수 쉐인 라우리가 올해로 148회째를 맞는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첫 번째 메이저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2언더파 공동 16위로 선전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3 13번 홀에서 라우리의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집니다. 하지만 벙커샷을 홀컵 2m 안에 붙이자 갤러리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네타차 2위 플리트 우드의 추격 의지를 꺾는 파세이브. 위기를 극복한 라우리는 이후 격차를 더 벌리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5언더파 269타. 경쟁자들이 평균 시속 32km의 거센 바람에 무릎을 꿇었지만 라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2위에 6타 앞선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자신의 생애 첫 메이저 우승입니다. It's just incredible to be sitting here with a trophy in front of me. I mean, like, look at the names on it. It's just, yeah, I just can't believe. 잉글랜드의 플리트 우드는 라우리와 격차를 줄일 기회에서 오히려 더 난조를 보이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또 남자 골프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2위 이상 성적을 내는 진기록을 노렸던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는 4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상현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2타를 잃었지만 최종 합계 2언더파 공동 16위로 선전하며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안병우는 1오버파, 황인추는 2오버파로 각각 공동 32위와 공동 41위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해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중에 보석 보증금을 낸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통해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걸리는 과수화상병이 최근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한 그루만 걸려도 과수원 전체 나무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치료제도 없고 발병 원인도 모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입구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채 익지 못한 사과만 바닥에 놔둔 겁니다. 나무 몸통엔 빨간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과수원 부지, 사흘 전 멀쩡했던 농장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과수원이 하루아침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1000그루 가깝던 사과나무는 밭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를 깐 뒤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3년간 사과나 배나무는 더 이상 키울 수도 없습니다. 10년을 공들인 농사, 수확을 한 달 앞둔 농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뭔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까매요 마음만. 막상 결과가 딱 나오니까 주저앉을 힘도 없더라니까. 세균성 질병인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국내에선 4년 전 처음 발생했는데 전파 속도가 빨라 올해 피해 면적은 벌써 100헥타르. 충청, 경기에 이어 강원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벌 같은 곤충이나 농가에서 돌려쓰는 농기구로 추정할 뿐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역시 모릅니다. 원균 자체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방법으로서는 하여튼 빨리 예찰을 하고 매립해서. 외래 세균성 질병이 여기저기 번지는데 발병 원인도 확산 경로도 치료제까지 깜깜이인 상황. 걸렸다 하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 뇌염의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적기에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스촨 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마라탕, 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음식점 23곳 그리고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 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 영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곳이 6곳 등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복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속초와 강릉의 기온이 34.8도까지 올랐고요. 경북 울진도 34.2도까지 올랐습니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강릉과 청주의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구 25도, 평양 24도, 금강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는 주 중반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레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